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해야 될 게 198페이지인데요. 그 중에서 이 정책이 실제로 보니까 거기서 한 평균 4개 또는 5개 나오죠. 그러니까 최근 문제 보니 대부분 한 5개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책에서 있는 건 4개 나오고, 그 다음에 시사성 있는 것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콩법이 있죠. 이 콩법 있는 내용이 보통 한 개 또는 2개 들어온다고. 그래서 책은 4개, 나머지 1개는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가끔 이 중에서 뭐 1개 빠지고 뭐 다른 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본 우리 정책은 보통 4개 또는 5개 또는 6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런 건 나중에 제가 있죠. 시험에 임박해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왜? 지금 공법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 가서 임박에 하시고 나머지 요 4개 책에 있는 것만 해보자고 하는데, 자, 얘도 지금 책의 내용을 다 먼저 보지 말고 컨트롤이 있죠. 컨트롤 봐보겠습니다. 정책이란 말 뜻이 뭐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관여하겠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러면 왜 가만히 있는 부동산 시장에 국가가 개입할까 묻거든.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개입할 필요가 없겠다, 그죠? 그럼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게 뭐라고요? 정책이다. 그럼 결국은 이 문제가 보니까 크게 2개로 구분해보죠. 첫 번째, 미시적 문제가 있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거시적 문제 2개 있구나.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미시란 건 부동산 환경에 보는데 우리 민법상 부동산 이란 것은 토지와 정착물. 그래서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 있겠네. 정착물 중 가장 대표는 주택 관련돼 있는 문제 있겠네요. 그래서 토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게 뭐야? 토지 정책이고, 주택 관련돼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한다. 주택 정책. 이 것이란 건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인데, 첫 번째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있습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진다. 무슨 시장? 효율적 시장. 그죠? 여기에 뭐냐? 시장 성공. 왜 그러냐?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원이 효율적 배분되지 못한다.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지. 즉 이 말은 어느 누군가 더 많은 초과인 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시장 실패.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시장 실패를 갖다가 수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게 뭐냐고, 이게 경제적 기능이고, 자, 또한 같이 아무리 시장에서 이런 효율적 자원이 배분되어진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항상 빈부 차이는 발생하더라, 무조건. 그래서 결국은 분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분배. 이 분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건 정치적 기능 이렇게 쓴다고 쓸 때. 보통 분배를 다 가지고 다른 말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쓸 때. 자, 꼭지가 크게 4개 꼭지가 있어요. 있는데 보통 시험이 거의 뭐 있습니까? 나오는 게 4개 나오는데 물어보자고.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느낌상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 미시것이 어차피 찍을 거잖아, 그죠? 얘가 3개, 얘 1개. 다시 둘 중에 누가 중요하게요? 아니, 둘 중에서 주택의 토지예요. 근데 시험은 얘가 나와. 이유가 있어요. 주택은요, 주택은 아무래도 지문이 5개 안 나와. 그래서 여기에 시험 안 나와. 좀 확인시켜 드릴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문제가 중요합니까? 정책이 중요합니까? 제목이 뭔데? 정책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3문이 나옵니다. 한 문제. 자, 주로 나올 게 뭐냐? 이 말이요. 좋다. 토지 관련돼 있는 문제 발생했으면 국가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게 정책 아닙니까?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 좀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수단, 같은 말이 방법이요.
여기서 한 문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자 다시요. 이 시장 실패 아까 제가 설명했지.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인데 얘는 주로 시험 나면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가 시험 나오게 돼 있어. 그 예가 꽤 많은데 꼭 기억할 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외부 효과란 내용과 두 번째 공공재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배 문제는 딱 들어보니까 왠지 없는 분한테 뭐를 주는 것 같아. 느낌상 딱 봤을 때. 그죠? 그래서 특히 주택이 중요한 아닙니까? 집이 없는 분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정책이 있어. 곧 그게 뭐냐? 임대주택 정책이 있다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최근에 뭐 한참 말 많은 게 있죠. 세금. 이 세금에 대한 문제 있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한 문제 한 개라고. 총 4개죠. 그러면 공부할 때 앞뒤 다 연결 절대 하면 안 돼. 한 개 분리해서 하시라고. 물론 자 좀 이따 하겠지만 임대주택 정책 3개 있어요. 첫 번째 국가가 너 절대 일정 가격 이상 올리지 마라. 규제. 임대료 규제가 있어요. 두 번째 돈을 주는 방식이 있어. 이게 뭐지? 보조금. 세 번째 국가가 직접 집을 지어준다고. 국가가 짓는 집이 뭐지? 공공임대주택이지. 그죠? 이 공공주택이 있는데 여기서 보통 한 문제 나온다고. 요거 한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비록 책에는 뭐 이 설명이 쭉 연결하지 말고 각각이 독립되어 있는 한 개 문제니까 하시다가 특정한 파트는 모르지? 그 파트는 빼버리시라고. 제가 좀 이따 해보면 알겠지만 절대 앞뒤 연결하면 안 돼.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 있는 내용 한 개 가보자고. 자, 책 갑니다. 예, 책의 198페이지 가보니까 1절 부동산 정책의 의의와 및 기능이 있죠. 1번 부동산 뭐 있습니까? 문제. 자, 칠판 보세요.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결론상에서. 자, 그냥 말로 할게. 여러분 알고 있는 토지 관련된 문제 뭐 있습니까? 꽤 많을 것 같은데. 땅이 부족해. 땅값 올라가. 투기 문제 발생해. 이 땅이 보니까 죽었을 써야 되는데 농지 쓰고 있어. 잘못 쓰고 있지. 토지가 비효율적 이용되고 있다고. 또 우리 분필 관련 문제 발생하지. 그죠? 등등등 이런 알고 있는 토지 관련 모든 문제 있어요. 다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주택도 크게 2개 있습니다. 주택 무슨 문제 있습니까? 주택 부족이 부족. 그죠? 그 다음에 자 다시 볼게요. 주택이 현재 보세요. 주택 공급 부족한 문제 있지. 근데 반대로 했죠. 국가가 주택을 갖다 100% 이상 만들어줬는데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현재 보는 우리나라 이 주택 이 자가주택 보급률은요. 즉 실제 우리 주택 소유 보급률은 100% 안 된다고. 자가주택 보급률이 이게 58%밖에 안 돼. 다시 현재 주택 보급률은 108% 넘었었습니다. 지금. 근데 자가주택 보급률 58%에 이게 왜 그랬습니까? 집값이 한 개 100만 원에 집 다 사겠지. 그죠? 워낙 비싼 고가에 내준 결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 아닙니까? 공급 부족 문제 또 수요 살 능력에 대한 문제지. 그죠? 이런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큰 의미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책 가볼게. 어떤 게 있는가? 예, 첫 번째 198페이지 2번 큰 2번 토지 문제 있죠. 그죠? 1번 토지 보적 우측 갑니다. 줄 걷지 마. 시험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본다는 거예요. 갈로 2번 땅값 올라간 문제 있지. 3번 토지가 비효율적 문제 있죠. 큰 4번 뭐 있습니까? 한 놈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소유 평균 문제 있더라 이겁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야. 큰 의미 갖지 말고. 뒷장 가볼게요. 자, 201페이지 보니까요. 자, 큰 3번 주택 문제 있죠. 갈로 1번, 2번 여기에 뭐냐? 질적, 양적 이 말 뜻이 뭡니까? 주택 공급 부족이지. 그죠? 3번에 주거비 부담 이 말은 살 능력에 대한 문제거든. 수요 문제야. 그냥 그런 문제 있다는 거예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쭉 있는데 202페이지까지 쭉 있지만 자 그런 건 이까지는 보지 말자. 결론. 그래서 네, 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풀로 붙여라. 어차피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실제 볼 건 뭐냐? 지금부터 하고 있는 203페이지부터는 하셔야 돼. 자, 큰 2번 뭐예요? 자, 잠시만요. 자,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한 개념이 가끔 시험 나와. 그 시장 실패 반대. 실패와 성공 차이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이지. 자, 다시요. 보세요. 자본 초과인이 없으면 시장 성공. 같은 말 효율적 시장. 초과인이 발생되면 시장 실패. 같은 말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지. 그럼 거기 있는 첫 번째 어이 가봐. 어이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 찾아내. 뭐나 있습니까? 그죠? 그 줄 거 놓고. 네, 뭐라 했으면 첫째 줄 끝에 있죠.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시장 또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시장 이 말 나야 되죠. 됐습니까? 자 가볼게 이제. 자 보세요. 요거부터 지금 하겠다는 거요. 하는데 자 첫 번째 테마 1번 시장 실패라는 것은 자원이 뭐 한다고요?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시장이죠. 그죠? 개념으로 쓸 때 시장 실패에 대한 예는 결론 엄청나게 많다. 이거요. 이 말은 굳이 암기할 필요 없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동산과 연관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만큼은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우리 꼭 기억할 건 공공재란 놈과 뭐가 있습니까? 요거 두 개만 꼭 기억하자. 특히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외부 효과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자 가볼게 이제. 예, 밑에 시장 실패 원인이 있죠. 203페이지. 그죠? 양갈로 1번 불안전 경쟁시장, 2번 규모의 경제, D장 가볼게요. 3번에 공공재,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다섯 번째 외부 효과가 있지만 다른 거 다 버리고 그 갈로 2번에 공공재하고 갈로 5번에 외부 효과만 정리하세요. 자 일단 공공재부터 그 동그라미 1번에 줄 것입니다. 자 1번에 줄 것인데 자 공공재 갈로 3번 잘 보시면서 하나 동그라미 1번 개념 하나 둘 셋 넷째 줄부터 중간쯤 과소 생산된다 이거 줄 거 넣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성에서 기억번 굵은 것이지만 비경합성 비배제성 요것만 기억해. 요것만. 다른 건 절대 장난칠 리 없으니까. 자 들어갑니다 이제. 자 첫 번째 보세요. 이건 절대 다른 건 장난치면 안 돼. 딱 나면 이거 외에는 장난칠 게 없다고. 자 첫 번째는 뭐 있습니까? 네. 성격이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데 앞에 항상 뭐가 본다고 글자가 이 말 꼭 들어와야 돼.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결과 예, 얘는 두 번째 특징 보니까요. 모임성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대가 아니라 과소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장난칠 문구를 뭔가 꼭 기억하시라고요. 본명이 나오면 요거 싹 빼버려. 네? 요거 대신 과대 나오게 돼 있어. 요거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개론 과목은요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딱 이 글자 딱 나오지. 그러면 무조건 찾아가시라고. 마치 아까 있지 않습니까? 다시 지대에서
지대 차액은 빼준 거지. 뭘 뺐어? 생산비 그지? 위치란 건 결국은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지는 거지. 위치 말 같은 말 뭐냐? 운송비 그지? 절대란 말 뜻이 뭐야? 모든 땅의 지대 말 이런 개념 중요하다고. 자 가볼게 이제. 보세요. 공공 반대말. 공공반대말 민간 그지? 그러면 공공재 반대말 민간재 사측재지 사적재 그죠? 자 가볼게 이제. 자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이렇게 보자고요. 보세요. 자 현재 보니까 여기 창원시에서 창원 중앙시장 가보니까 사과란 제품이 사과가 100개가 나와 있습니다. 100개가. 두 번째 내가 영화관에 영화를 볼 거거든요. 세 번째 일기예보를 본다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어떤 게 공공재 같습니까? 느낌상 일기예보. 자 민간재는 뭐요? 사과.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거 두 개 할 거예요. 지금부터. 경합이란 말이 뭐냐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경합. 이 시장에 있는 사과는 보니까 제일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선 이 물건 사가지고 갈 것 같아. 그죠? 그 결과 1번 수요자가 제일 높은 돈을 주다 보니까 얘가 이만큼 산다면 몇 개 남지 이제? 그죠? 근데 영화관에서 한 명이 보던 10명이 보던 그 양이 줍니까? 영화 보는데 양 안 주는 거지. 그죠? 자 보세요. 이와 같이 경합이 되면 그 양이 항상 줄게 돼 있는 게 이게 경합성이라고. 근데 얘는 아무리 경합이 되어진다도 그 양이 줍니까? 안 줄지. 이런 게 뭐라고요? 비경합성이야. 다시 배제. 이 의미는 다 필요 없어. 이거 마시면 돼. 제가 이해를 시킬 목적이지. 자 영화관에 이 영화를 볼 때 돈이 없으면 영화 볼 수 있어 없어? 없으면 배제당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일기예보는 돈이 없어도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비배제라고. 되었습니까? 그러면 사과란 거는 경합성이 있으면서 그 배제성이 있는 거지. 그죠? 자,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으니까 이건 저기 있는 민간재고. 일기예보는 뭐 있습니까? 비경합, 비배제 이 두 개 요건이 충족되어진 결과 이건 다른 말로 공공재고. 그러면 영화는 뭐 있습니까? 비경합성이 있지만 이건 배제성이 있는 거지. 반반 같은 거지. 이런 걸 준 공공재 쉽게 말해서 그런 개념인데 큰 의미 같지만 어쨌든 항상 공공재가 되게 한 요건이 뭐가 있어야 돼? 이 말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국방, 치안 이런 거에 관공서 같은 거 그죠? 또 지금 경찰서 같은 거,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게 있죠. 이게 전부 다 공공재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요거 좀 설명해 볼게. 자 창원시에 소방서란 건 공공재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적정한 소방서는 한 몇 개 필요합니까? 창원시? 생각한데 10개 이상. 하여튼 뭐 알 필요 없어 이제. 알 필요 없는데 일단 적정한 양이 만약에 적정량이 10개 정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 소방서가 보니까요. 뭐라는가 하면 국가에서 어떤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민간재라면 어떻게 들어가? 민간재면 어떻게 들어가 보죠. 자 여기 소방서가 있습니다. 10개 있거든요. 우리 집에 불 났어. 야, 일단 소방서 민간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 났을 때 전화하죠. 불 났으니까 이 불 좀 꺼주세요 전화하니까 소방서 뭐 있습니까? 그래 가겠다. 가겠는데 항상 얘는 물을 걸. 너 요거 있냐 물을 걸? 민간재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난 돈 없대. 얘는 뭐라 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전화해 돌래. 나 같은 거를 하겠다고. 근데 어쨌든 소방서는 공공재 맞습니까? 맞지? 일단 조건은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예요. 없다고 재정 지원이. 그러면 소방서가 여기 집에 가서 불 꺼줄 때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런데 나는 이 소방서에 어떤 대가 지불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 그러면 소방서는 계속해서 비용만 들어가지 수익이 있습니까? 없는 결과 조만간 이 소방서 한 개, 두 개 점점점 문 닫겠네. 그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소방서 이렇게 3개 정도 남아있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국가 지원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한 양이 몇 개인데? 근데 현재 몇 개요? 그 적정 양보다 생산량이 많은 거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때 나는 얘한테 혜택을 받았지만 내가 얘한테 대가 지불했습니까? 안 했지. 이런 걸 다른 말로 무임성차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임성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방서는 점점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결과 그 생산량을 점점점 줄인다 해서 과소생산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 여기 끝이에요. 뭐 다른 내용 더 이상 보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이거예요. 개론 과목은 여기에 대한 답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답 될 게. 알고 있으면 굳이 그 내용을 다 보지 말한 거예요. 굳이. 그거 다시 보면 그 시간 낭비 아닙니까? 자, 한 개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오래 보시고 예, 갈로 5번 갑니다. 갈로 5번. 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외부 효과. 이거 굉장히 중요하던데. 만약에 시험 나면요. 다시요. 요거 나올 확률 10%. 얘 나올 확률 90%예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만큼은 어쨌든 내 걸로 가져가시라 이겁니다. 무조건. 자, 지금은 잠시만요. 책의 내용이 좀 어렵거든 이거. 그래서 이 내용을 다는 보지 말고 이해되는 것까지는 보시고 나머지 그냥 넘어가시라 이겁니다. 나중에 이 내용은 5월달 가면 아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할 거라고. 지금은 제가 거기 있는 그래프 제가 설명 안 합니다. 해본도 큰 의미 없으니까 5월달 가서 그래프를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개념 파악이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사적 주체가 어느 지역에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집어넣었어요. 이 말은 결국은 경제 행위를 했는데 뭐 한지 압니까? 여기 어떤 어떤 마을인데 학군 좋은 학교를 딱 집어넣으면 그 동네에 있는 집값은 올라가지. 또는 이 지역에 뭐 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집어넣으면 그 동네에 있는 집값은요 떨어지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이 결국 이 말입니다. 의미를 잘 파악하실 때 이 사적을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조심할 거 어떻게 보는 거면 사적을 자꾸 내가 이 동네에 뭘 집어넣었다 생각하라고. 왜냐하면 자꾸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뭐가 들어서 내가 이익을 본 게 외부 경제, 손해 본 게 불경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 보지 말고 내가 이 지역에 뭘 집어넣었을 때 나 아닌 사람들, 주변 사람 누구죠? 그러니까 나 아닌 주변 사람 외부라 쓰지. 보통.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외부 사람들이 이익을 본 게 뭐냐 이게 외부 경제라 쓴다고. 손해 본 게 뭐라고요? 외부 불경제를 쓴다고. 원래 정확한 말 좀 다른데 이게 약간 어렵다 보니까 좀 약간 돌려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이익을 본 게 다른 말로 뭐냐? 정의 외부 효과를 쓴답니다. 외부 손해 본 게 뭐라고요? 여기에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충이 뭔지 알겠죠? 자, 다시 해볼게. 압니다. 자, 의미 보세요. 실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동네에 학군 좋은 학교 만들고 공원 등을 만들었어. 그 결과 지역의 주민들이 이익을 본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지역에 학군 좋은 학교 만들고 저기 있는 공원 등을 만든 목적은 동네 주민들 집값 올릴 목적이 있습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다시 내가 이 동 연탄 공장 집어넣고 쓰레기 매립장 집어넣었어.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집값 떨어지기 손해본 거지. 그죠? 근데 원래 내가 집어넣은 목적이 이 동네 집값 하락시킬 목적이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의도한 결과, 의도하지 않는 결과. 의도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결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걸 보고 손해보았죠. 보았지만 여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나한테 그 대가 지불해야 해. 안 하잖아 분명히. 아니 내가 동네에 학교 만들었는데 그 지역 주민한테 학교 만들어서 어떤 대가 줍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할게.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사적 주체가 경제 행위를 통해서 의도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이걸 보고 손해 보았지만 그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 게 뭐라고? 이게 외부 효과. 그러면 외부 효과란 지문 딱 뜨는 순간 뭐 있어? 무조건 글자 찾아가고 요걸 짜고 여기 나와야 돼. 틀린 말에 무조건 요거 나와. 의도한 결과 때문에 난다고. 대가들을 지불한다 이 말 나온다고.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배추 파는 시장, 자동차 파는 시장 가보니까 A라는 사람이 B한테 배추를 주면, 자동차를 주면은, 집을 주면 B는 이 A한테 뭐 줘야 돼? 대가 지불하지. 이게 시장 아닙니까? 맞잖아. 이게 시장 기구란 말이야 이게. 근데 얘는 보세요. 주었지만 뭐 받은 게 있냐고. 없지. 요걸 다른 말로 뭐라는지 압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야. 응? 시장을 통하지 않고. 자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할 기회입니다. 외부 효과라는 지문 딱 뜨는 순간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글자 3개 찾아내. 무조건 이 3가지 장난치게 돼 있다고. 책 가볼게요. 자 204페이지. 맨 밑에 갈로 5번 보니까 외부 효과를 읽어볼게요.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활동에 관련된 거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자 보세요. 이 아이미 제3자지. 에게 고대 줄 거 놓고 뭐라 했습니까? 의도하지 않는 거에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주었지만 쭉 가서 그 대가를 받지도 뭐요? 지불하지 않는 걸 말한다. 계속합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 경제 후생에, 자 다시 한 놈이 학교 집어넣었잖아. 연탄공 집어넣었지. 제3자의 어떤 후생에게, 후생에 뭐 있습니까? 영향, 손해나 이익을 미쳤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핵심이 뭐야? 전부 다 이 말이지. 요 글자만 나오면 돼. 이걸 찾아가시라고. 다른 거 장난칠 게 없으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실제 뭐를 볼 건가 하면요. 이제 특징 등을 볼 건데, 특징을. 예, 첫 번째 다시 우리 기억하실 거, 여기까지 했으면 한 2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241페이지 갑니다. 5페이지 가죠. 245페이지 4번 문제 가보세요. 4번. 자, 제목이 뭐요? 칠판 보시고요. 요것만 찾아내. 다른 건 절대 답을 못 만든다고. 찾아가세요. 거기 문제. 얘는 답이 될 게 무조건 1번 아니면 무조건 2번이야. 1, 2번이면 답이 안 돼. 3, 4, 5는 이건 지문 5개 만들 목적이라고요. 알겠죠? 네. 그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저기 있는 247페이지 7번에 1번 가볼까요? 7번 1번 제목이 뭐나 있습니까? 자, 잠시 칠판 보시고요. 외부 효과란 개념 나 있지? 그러면 요 3개 글자를 찾아보라고. 여기 어긋나면 틀린 거예요. 굳이 그 설명 안 돼서 뭐 볼 필요 없는 거지. 그 2개 있지. 뭐 있습니까? 의도하지 않는 충족되었지? 한 개 더 찾아가. 지불받지 않는 거지. 그 요건 충족됐지?
그 하 잡는 거라고. 알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개론 과목은 개념 파악도 중요하지만 답을 만드는 요건이 뭔가 보시라고. 자, 그러면요. 다시 갑니다. 이제 우리 아마 이 11, 12는 여기까지 했거든요. 했는데 조금 더 가볼게요. 이제 자, 다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시험은 뭐라 할 거 이거 할 겁니다. 과연, 편익은, 그 다음에 비용은 누가 더 클 것까지, 누가 더 클 거가 클 건지 한번 봐보죠. 비용을 통해 그 다음에 생산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요거 같이 마시면 거의 답은 80% 답 맞출 수 있어. 자, 잠시 이 공식을 좀 아셔야 돼. 자, 이 공식이 제가 설명해 보는데 마지막 문제 푸는 방식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마지막 푸는 방식 따라가시라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적인 값과 외부 값 합치면 사회 전체의 값이 나온다고. 원래 사적 편익과 외부 편익 합이 뭐냐? 사회적 편익. 그 다음에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을 합친 게 뭔지입니까? 사회적 비용이라고. 원래 공식이.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 여기 아파트거든요. 내가 여기 살고 있어. 내 혼자 사적 나요. 내가 맨 처음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매일매일 아파트를 청소하는데. 응? 그럼 결국 지역 주민이 기분 좋은 거지. 외부 경제, 불경제. 항상 나보지 말고 동네 주민부죠. 동네 주민부라고. 동네 주민은 이제 주민들은 기분 좋은 거지. 외부 경제요. 자, 이때 청소한 결과 쓰레기 나오지. 이 쓰레기 봉투를 샀어요. 봉투를 갖다가 내가 버렸다고. 근데 봉투병 얼마 들어갔냐? 100원 들어갔네. 100원. 내가 산 거요. 자, 가볼게. 이제 원칙은 쓰레기 봉투는 누가 사야 돼? 지역 주민입니까? 납니까? 그지? 얘가 지금 원칙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역 주민 안 사고 누가 샀어? 내가 사면 지역 주민 이 비용 안 들어갔잖아. 안 들어간 만큼 지역 주민 뭐 한 겁니까? 이걸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비용은 누가 더 많이 들었어? 사적이 많이 들었지. 편익은 누가 이익 본 거요? 지역 주민 아닙니까? 그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 항상 이거 비교할 때 원칙은 뭘 비교하면 편익도 사적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합니다. 예? 비용도 사적과 사회적을 서로 비교한다고. 응? 그래서 이걸 좀 아시는데 이때 누가 더 크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은 외부 경제, 불경제일 때 누가 더 클 것인가 이걸 지금 묻는 거 문제가. 응?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이거 현재 이 현상 외부 경제, 불경제 이거 외부 경제지. 자, 편익은 누가 더 크다고? 외부고 사회 누가 더 커? 사회가 사적보다 클 거 아니야. 그래서 편익은 누가 더 크다고요? 사회가. 비용은 누가 더 많이 들었어? 사적은 비용 안 들어갈 것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나는 이 일 계속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다시 해볼게. 소방서가 있지. 소방서가 그 동네에 있으면 이건 외부 경제, 불경제. 외부 경제지. 그러면 소방서는 계속해서 뭡니까? 원칙은 화재를 했던 병원 사적이 부담해, 사회가 부담할까? 동네 주민들이. 소방서 사적이야. 결국은 이 뭐 있으면 소방서가 다시 사회가 그 지역 주민 부담할 걸 안 하고 소방서 부담한 거 아닙니까? 그 이거 누가 본 거요? 동네 주민이지. 피해 누가 본 거요? 사적이지. 그러면 이 소방서 계속 10개 계속 유지합니까? 점점점 그 양이 줄겠지. 그 결과 생산량은 뭐합니까? 똑같은 거요. 자, 이렇게 원래 푸는 거예요. 푸는데 자, 안 되면요. 쉽게 가자고요. 우리 경제의 가장 제1원칙. 그러니까 경제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의 이론칙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이야. 무조건 불행이야. 윈윈이라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윈윈은 돈으로만 좋은 거 누가 또 피해보게 돼 있다. 항상 경제에선. 자, 그러면 항상 이래 보시라고. 사적을 나눠보라고. 응? 사회를 지역주의 보자고. 자, 외부 경제란 건 내가 좋은 거요. 내가 좋은 거요. 아니면 여기는 지역주의 좋은 거요. 그 지역주의 이익을 본 만큼은 사적은 뭡니까? 피복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를 암기라고. 편하게. 됐죠? 그러니까 외부란 의미를 보세요. 외부 환경의 이익을 본 거 아니야 이게. 나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외부 환경이 손실 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나를 보지 말고 우리 가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익을 본 게 외부 경제 아니란 말 뜻이야 이게. 나가 아니라 동네에 있는 주민이 이익을 보면 나는 피 보는 거라고. 응? 내가 이익을 본다면 동네 주민이 뭐요? 피 보는 거예요? 거래 가시라고. 자, 다시 그러면 이거 보세요. 현재 보니까 나는 계속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이 일 계속 하겠습니까? 안 하면 생산량은 이래 가시라고. 원칙 이래 푸셔야 돼. 원칙은 이래 풀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하자고. 다시 할게. 보세요. 이 말이 뭐야? 외부가 뭐 한다는 피 본다는 소리지. 그지? 표현 자체가. 그 외부가 피 본다 이 말은 비용은 누가 더 크다? 사회가 더 큰 거지. 그 나는 뭐야? 이익이 더 이래 갈 거네요. 그 내가 이익이 많은 만큼 생산량은요. 이래 풀어. 이 이야기 힘들면 이래 푸시라고. 이게 더 빠를 수 있으니까. 됐죠? 그럼 다시 해볼게 이제. 다시 합니다. 자, 어떠한 일 하면 될까? 자, 이렇게 하자고. 이 동네에 보니까 예, 주거지역인데 내가 연탄 공장을 집어넣었어. 내가 나는 사적이죠. 이럴 때 연탄 공장 집어넣으면 연탄 공장이 있으면 따라 그만큼 지역 주민 피해가 심하지. 공기 오염 등의 비용이 심하다고. 원칙은 연탄 공장에 있는 공해 등을 제거시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까? 지역 주민이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거냐. 그 원칙은 내가 사적이 비용이 100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해? 안 하면 안 한 만큼 나는 뭐요? 요것만큼 이익 보게 되겠지. 상대적으로. 이 피해를 누가 지금 전부 다 해결합니까? 지역 주민이지. 그 지역 주민이 해야 안 할 걸 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익은 어느 놈이 더 큰 거야? 비용은 누가 더 큰 거요? 보세요. 편의가 누가 더 크다고? 피해 누가 더 커? 그 나는 계속해서 이것만큼 계속 초과임이 발생하거든. 하면 생산량은 더 늘려줍니까? 더 감소합니까? 늘리겠죠. 아니 나는 계속 이익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 생산량이 적정량보다 뭐 훨씬 더 내려가시라고. 자, 요거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안 되면 가장 편하게 뭐 있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어떤 혜택이 있을까 따져보라고. 다시 내가 이 동네 학교 집어넣었지. 집어넣었어. 그러면 지역 주민은 이익이지만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야. 학교 만드는 비용 누구 비용 들어갔어? 내 비용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나는 비용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누가 더 크다? 사적이지. 그럼 나는 이 학교를 계속 만들겠어? 생산량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연탄공이 집어넣었거든. 누가? 내가. 나가 사적이지. 동네 피해 주민들은 피해 본 거지. 본 만큼 나는 이익이지만 사적은 편익이 더 크고 동네 주민들은 비용이 더 큰 거지. 그러면 나는 계속 이익 보는 거지. 열심히 이제 연탄 더 많은 양을 만들면 과대생산.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더 가볼게. 하나 더.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 문제 있어 없어? 외부 경제. 어떤 문제 있어? 아니 아까 소방서는 적정한 양이 몇 개인데 10개인데 지금 몇 개 만들었어?
문제 맞잖아 이거.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다시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10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데 예, 어떻게 할까요? 국가가 서방에서 계속 보조금 주면은 유지할 수 있겠지. 그럼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손실보는 계속 뭐야 돼? 혜택을 줘야 되지. 그죠? 즉, 아니 내가 현재 아파트 매일 청소하고 있어. 봉투 비용세가 계속 나간단 말이야. 나 안 할 거네 이거. 근데 나 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나한테 상장 주고 보조금 주고 혐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꾸로. 자, 요거는 뭐 있습니까? 지역 지금 이익을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요? 이거 손해이익.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나한테 규제하는 거지. 너 이거 하면 사형시켜. 아니면 세금 많이 때릴 거야. 응? 이런 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둘 중에 누구게? 누구? 아니 공원 등이 적게 들어간 게 더 큰 문제입니까? 연탄공이 더 큰 문제 있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나면 얘가 날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그다음에 그 뒤에 대책까지 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책장 그대로 펴고 있죠. 어디 있는 아까 문제 풀던 거 있지 않습니까? 247페이지. 자, 제가 다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7번에 3번 이런 게 훨씬 더 가장 기본적 문제 시험은 더 많이 나오거든요. 7번 3번. 자, 요건 동네 지역 주민 기분 좋은 거, 기분 더러운 거. 좋은 뭐요? 정의 외부 효과. 이런 거 먼저 아시라고. 알겠죠? 자, 그래 보시고 지금은 그거까지만 하자고요. 여러분들 더 이상 하지 말고 해봐야 머리 지나니까. 다시 책 볼게 이제. 책. 자, 앞에 갑니다. 우리 책은 좀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자, 책 205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의 특징에 지금은 곧 니은번만 줄 거 넣으시는데, 자, 니은번에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소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다. 요거 줄 거 넣으세요. 자, 보세요. 편익이 생산이야. 편익이. 다시. 비용이 생산입니다. 여기 편익이 뭔지 하면 소비예요, 소비. 그러니까 소비 과정과 생산 과정 둘 다 설명할 수가 있다. 그 말 뜻이에요. 그리고 자, 디귿번 읽어보시고 딱 2개만 줄 거 넣으세요. 핵심 뭐는? 누구는 무슨 생산? 여기 중요하다고. 부의 외부과는 무슨 생산? 과다 생산.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 보시고요. 나머지 그냥 넘어가자고요. 뒷장 가볼래요? 20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맨 밑에 외부 효과 비교 있죠? 그죠? 있는데 거기 있는 개념 박스. 자, 개념 정의 외부 효과 갑니다. 자, 개념 보니까 뭐냐?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줄 거 놓고 그 말이 중요해요. 통하지 않고 유리한 효과 있는 정의 외부 효과죠. 부도 뭐 있습니까? 나와 이제 시장 메커니즘 통하지 않고 뭐 있습니까? 불리한 효과를 줄 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산 측면, 소비 측면 있지, 결과 있지. 요거 꼭 기억하시고, 생산 측면, 소비 측면, 결과 측면, 요거까지는 기억하시라고. 지금은 됐죠? 그래 보시고 핀인미는 나중에 할 겁니다. 넘어가자고요. 자, 208페이지 갑니다. 큰 3번 부동산 정책 통과. 자, 쭉 넘어가세요. 다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전혀 읽지 말라고. 한 개 볼 게 있어. 실수. 쏘리. 209페이지 5번.
5번에 갈로 1번. 여기 보세요. 이건 단답형입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한다? 정부 개입이 뭐죠? 정책이지. 그죠? 그런데 잠시만요. 요 해결 개입했습니다. 문제 개입한 결과 보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발생하더라. 여기가 뭔지 압니까? 정보 실패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개념 아시면 안 돼? 아니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 창원지역 보니까 어느 지역이 더 저기 주거지역 상당히 낙후되었다고 문제 있지? 그래서 그 지역 재개발 한다라고 딱 하자마자 땅값은 엄청 많이 뛰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 소득이 낮은 분은 밖에 내몰리고 있는 분은 계속 보는 거지. 그죠? 그런 게 뭐라고? 정보 실패. 그래서 요새 말 많다 보니까 이 아줌마 그죠? 100% 투기입니다 이거. 저도 이쪽에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이제 이 금년부터 이제 일본 출장 가는데 도시 재생하면요 가장 겁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옛날에 서울에 있는 가로수길 이제 경리당에서 좀 관여했거든. 왜 얘가 원래 디자인 전공이거든. 해봤단 말이에요. 해본 결과 해보면 딱 나와. 요거 돈을 언제 뛴 다 알고 있다고. 심지어 하면 이제 5배 이상 뛰거든요. 1억짜리 집이 나중에 가면 5억 된다고요. 8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얘 지금 보니까 한 20채 이상 갖고 있대. 지돈 투자 있습니까? 지돈 아마 30%는 안 있을 거야. 은행 돈 그런 거지. 못 먹어도 한 50억 이상 먹을 수 있을 걸. 나 해보니까 나오더라고. 여러분 저기 마산지역에 창동 있죠? 보림시장. 그 지역이 도심 재생해서 한때 옛날에 그 지역이 그 시장에 7, 8년 전만 보세요. 그 시장 자체가 공실 60% 이상 발생했거든 그때. 월세 있냐고. 공실 60% 이상 발생 월세 없습니다. 폐원돼 뭐. 그래서 3년 전만 되고 활성화 쭉 뛰어서 뭐 있습니까? 관광객 엄청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월세 엄청 뛰었거든. 집값 올라가지. 원래 그때 파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지금 우리 최근에 다시 가보세요 이제. 저도 가끔 가는데 저녁 10시 때 문 닫았지. 손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살 타임 팔 정해져 있어요. 빵 떨어서 팔고 도망가는 거야. 한 5년 지나면 다시 돌아남대. 이해 좀 해봤잖아 옛날에. 그러면 지가 그 지역의 문화를 어떤 한다면 나 같으면 말로 그 지역 주민한테 하겠다고. 지가 사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요새 뭐 별 희한 하여튼 그 동 뭐 이 목포에 살고 있는 뭐 국회의원 갖고 나왔던데 겁맛 웃긴 놈이야. 분명히 그 투기입니다. 이건. 아니 얘는 그 정보를 알고 있었잖아요. 하고 지금 압력나 그 지금 문화의 거리 만들고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건 공개돼 있다고. 걔는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압력 넣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때 말을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100%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재생할 때 뭔가 하면은 정부의 어떤 이 입찰 받기 위해서는 가장 요건은 뭔가 투기 억제 안전이 찬다고. 그걸 제출해야 된다고. 고지가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요. 자체에서. 그 심사를 이 정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델루스면 이제 이게 참 이 걱정이 뭔가 하면 이미
이 아줌마가 한 걸 봤거든. 지금까지 우리 중개업자들은 뭐라 생각하냐면요. 도심 재생되면 절대 이 돈 안 된다. 망했다 중개업자들. 이런 관념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아예 투자하려고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 일반 중개업자들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우리 같이 그걸 해봤거든요. 벌써 5년 전부터. 이거 돈 된다는 거 벌써. 되는 지 있어. 딱 보면. 이 아줌마 이걸 해봤단 말이야 옛날에. 서울에 있는 가로수길을 했어. 디자인하면서. 그 돈 되는 봤단 벌써. 근데 중개업자들은 아직 몰라 그걸. 안 된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아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중개업자들은 그걸 알면 들어간다고요. 아, 네. 그건 아니 그래 보는 거예요. 팔타임 안다고요. 처음에 옛날에 5년 전만 해도 거기 낙후된 적 아닙니까? 한 대 확 떴죠. 뜰 때 판다고.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 도심재생 가장 큰 맹점이고요. 국가가 보니 자 대충 해볼게요. 국가가 1년에 100곳을 지금 매년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한 299 됐는데 거의 한번 이 각각 어떤 지역에 들어갈 때 보통 한 30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활성 확 되겠지. 그다음에 큰 문제,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이거예요. 이 계속 유지해야 되는 유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왜냐면 유지비가 보통 20억 30억 매년마다 들어가는데 국가가 전국에 한 500곳에서 매년마다 20억 30억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못 하거든. 그럼 방식이 뭐인가 하면 그 지역 주민들 걸 활성화시켜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이게 안 돼. 그래서 아까 제가 뭔가 하면 한국엔 도시재생 무조건 도로 남되는 거예요. 나중 가면. 그 뭐 팔 때 타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아줌마 알고 있어.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요. 분명히 이거 5년 지나죠. 팔았다고. 뻔해. 언제 팔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러한 어떤 문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자기가 많이 했다면 그래 안 하고 지역 주민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해서 사도를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단 말이 결국 뭔가 자기가 투기할 목적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실제 해보고 그런 쭉 분석해보니 그거 나오더라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여간 네 그런 게 시장 실패요. 그러니까 건대 옛날 이 문화거리 만들 목적으로 갔는데 언놈 가서 돈 엄청 번 거 있지. 이런 게 결국은 시장 실패로 보십니다. 그래서 자 정부 실패. 그러면 자 그 책에 줄 거 넣자고요. 뭐 있습니까? 의미 파악하셔야 돼요. 자 거기 있는 1번 정보 실패에 보니까 두째 줄 있죠. 그 내용 쭉 줄 거 넣으세요. 정보 시장 실패 보완하려고 정보 개입하였지만 오히려 반대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더 악화된 게 뭐라고? 정보 실패. 되었습니까? 그런 말만 기억하시고 좀 쉬었다가 210페이지 토지 정치하겠습니다.